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발표됐죠. 미국 9월 CPI가.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CPI 발표하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 이게 이제 4일 연속해서 상승하던 미국 시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를 다시 끄집어 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국채 금리는 이제 다시 상승했고, NDF도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미국 시장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반등했던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다시 하락 조정을 보인 그런 날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76%로 출발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뭐 동시에 하루 종일 매물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만 사는 그런 모양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면서 그 지수가 1% 이상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종가는 거의 이제 1% 차 못 미치는 정도 하락하는 걸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61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83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투자가, 연기금 조금 샀는데, 금융투자가 이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56.15포인트, 어제보다 0.95%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5% 이상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 역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이 급하게 일어나서 어제 상승한 거를 뭐 거의 다 반납하는 듯 했지만, 이것도 이제 끝날 무렵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72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1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80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22.78포인트, 어제보다 1.52%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뭐 코스피 코스닥 뭐 구분하지 않더라도 양시장이 다 그제 이게 완성되지 않은 반등이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냥 반등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더 기간 조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거쳐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세 전환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5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11원 50전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만 772억 순매수한 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를 222억 순매수. 반면에 이제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202억을 순매도했고, 기아도 161억이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랑 지금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같이 판 것도 있지만, 이거 뭐 삼성전자죠. 508억 외국인 팔고, 기관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20억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니까 이제 좀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사는 게 외국인들은 현대차도 29억, 기아 22억, 삼성 바이오 38억, SK 하이닉스 772억, 요게 답니다. 예, 요게 다고. 기관은 뭐 오늘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세 종목을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를 했어요. 에코프로 BM 197억 순매도, 에코프로 559억 순매도, LNF 22억 순매도.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에코프로 BM 267억 순매도, 에코프로 176억 순매도, LNF 36억 순매도.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외국인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51억 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움직인 섹터 보면은
이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제 뭐 LNG라든지 뭐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뭐 윤활유, 유류 유통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무력 충돌 이거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거 계속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도 뭐 어쨌든 간 그쪽이 산유국은 아니지만 전쟁이니까. 그래서 유럽 천연가스가 지난 주말보다 20%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지난 10일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그 해저 가스관이 손상이 됐어요. 그 지난번 이제 러시아에서 오는 게 하나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것도 일부러 좀 파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 이유 때문에 가스, 유류 뭐 이런 쪽 에너지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곡물 관련주죠. 사료, 육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곡물 관련에 관련됐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그 오데사 항구에 이제 공격을 가했어요. 이제 러시아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됐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기동력에서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도 이제 양갈래가 돼버렸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거를 노리고 있다. 그럴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간 러시아가 또 이게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는 맞지만 이 오데사 항구를 안 통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돼서 거기 곡물 창고도 좀 손상되고 곡물도 좀 손상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 관련주가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뭐 어제 이제 그 184조 원 국채 발행을 중국이 검토하면서 이게 소비 진작 결국 부양책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이제 그 광군제죠. 최대 쇼핑 축제, 이것도 기대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 다는 아니고 HBM 관련된 장비 쪽이 일부 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좀 사고 버티고, 삼성전자는 아니고 있는 것도 이제 그 HBM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HBM의 글로벌 그 시장이 작년에 한 2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 103억 달러로 이제 늘어났다.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AMD가 올해 AI 칩 출하를 늘린다. 이러니까 또 이제 그 HBM 관련 업체가 수혜가 기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HBM 반도체 관련주들만 모아서 하는 이제 그 ETF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말하면 시장이 다시 이제 변동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일희일비하면 이런 시장은 참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짧게 보면 4달 FOMC까지 뭐 어떤 게 이제 실적이 괜찮다면 뭐 좀 그랬다가 또 이제 뭐 그 연준 문제나 이런 문제 갖고 FOMC 회의 때까지는 왈가왈부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늘어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제가 이제 그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왜 늘 그렇지만 이런 걱정을 하면, 안 좋은 걱정을 하면 꼭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CPI가 우리를 배반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 발표 딱 보니까 이게 뭐 사실상 그 전체적인 그 수준이 0.4% 올랐다. 이제 전달 대비해서 그 시장 컨센서스는 뭐 0.3이다 뭐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코어 CPI 있잖아요. 핵심 CPI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올랐다 뭐
지난달하고 똑같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4.2%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고공권에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어 CPI가 4.21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왜 그러냐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식품이나 뭐 에너지 뭐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주니까 최근에 뭐 그랬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도 이렇게 4.21을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이 4.1이라는 게 연준이 얘기하는 목표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연준이 목표가 뭐죠? 2%예요, 2%. 예. 근데 4.1에서 이게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핵심이 뭐예요? 어저께 그 텔레그램에 제가 짧게 얘기 또 해놨지만 제일 우리가 이제 딱 느끼는 게 이게 주거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주거 비용이 늘어났다. 또 하나는 서비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이제 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찌됐거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풀려나간 돈이 그동안에 뭐 금리도 뭐 올리고 긴축 QT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도 뭐 하면 또 훅 올랐다 막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게 아직 돈이 안 말랐다. 아직 유동성이 그런 이제 떠다니는 돈들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린 돈이 남아 있으니 결국 이제 우리가 느끼지만 뭐 보복 소비도 해야 되고 코로나 때 못 썼으니까 보복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우선 서비스 산업 부문의 고용이 빵빵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임금이 또 올라가고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찐득찐득한 아주 고약한 거죠. 그런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연준의 고민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게 연준이 뭐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가지고 욱박지르지만 고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코어 CPI가 4.1이다. 이러면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제가 이제 뉴스도 보내드렸지만 미국 일부 경제계나 정치권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연준이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왜 2%냐, 왜 2%야만 하느냐, 이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꿔라 이 얘기거든요. 바꾸면 연준 니네 편할 텐데 왜 2%를 붙들고 그렇게 경기가 어렵게 침체로 가게 그렇게 만드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기 전에 그 2% 목표를 좀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연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수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언젠가 제가 한 달, 두 달 그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적당한 물가 상승, 그냥 적당한 인플레이션에 그냥 적당한 경제 흐름 가지고 질질 끌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제 생각엔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에서 후퇴해서 뭐 얼마로 2.5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낮추는 순간 이거 경기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준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못 낮출 거예요. 다만 연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꿍꿍거리면서 속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 초에 안 올린다, 금리를 안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또 올릴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이러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사실 크게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없다. 크게 영향이 없다. 왜? 뭐가 문제냐? 하이어 폴로 온 거. 이게
이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공권으로 끌고 가야만 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여기서 무슨 여태까지 올렸는데 뭐 25bp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지금 함부로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투기를 하고 계세요? 딱 이틀 오르니까, 시장이 이틀 오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분,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없는 분이야. 일부 분할 매수해서 보초병 정도 보내볼 필요가 있지만, 물려있는 분이 지금 빠졌다고 막 매수 시그널 나오지도 않고 매매 원칙상 안정감이 없는데 사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또 뭐 난리가 났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뭐 물려야 주식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잃어요. 중요한 거예요. 뭐 흥분하는 거 뭐 좋죠. 근데 이게 축구할 때 오늘 저녁 축구할 때 막 이기라고 흥분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흥분하면 내가 손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옛날 드라마 얘기처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 근데 뭐 갑자기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뭐 이거 물릴 각오로 산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물릴 걸 왜 삽니까? 사자마자 먹어도 현치하는데 여태까지 물리고 또 물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게 나는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는가 투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물릴 각오로 산다. 이게 투기예요. 아니 물릴 각오로 왜 삽니까? 물릴 각오면 사지 말아야죠. 먹을 각오로 사도 물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말에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진짜 투기를 하고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투기와 투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 선상, 그 담벼락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투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런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도 투기보다는 투자가 낫죠. 그게 맞는 투자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 해서 갈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장이 터닝하려면 그런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오늘 좀 조정받지만 너무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계속 흔들리면서 가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간 조정의 타임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오늘도 보시면 알지만 몇몇 종목들은 매수 시그널을 주거나 거의 임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주말에 한번 쭉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주식 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슬콘생에 제가 너를 보내고라는 그 윤도현 씨 노래를 연주해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뭐 모든 사람 얘기지만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제 친구들 독서실 친구, 학교 친구, 빵집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친구, 여학생도 있고 그런데 제 친한 그 남자 친구와 그 여학생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서 잘 살다가 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암이 걸려서, 대장암이 걸려서 몇 번씩 서울을 오가면서 그래서 이제 고쳤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저와도 친구였던 그 친구의 아내도 이제 같이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산 얘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치돼서 친구가 미국에 LA에 돌아간 다음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인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 치료차 왔다 갔다 서울 LA를 하는 동안 이미 부인은 암에 걸려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기수가 많이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부인이 미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정리하고 저기 아름다운 남해에서 개 한 마리 하고 잘 삽니다. 가끔 저희 만나러 올라오고 저희도 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10월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가 이제 그 친구 부인이 떠난 날이에요. 거기 이제 묘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꼭 요맘때 되면 한 달 동안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올려놓고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중순이 되면 저도 되게 찹찹해요. 이 가을 타는 남자가 아닌데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 주말이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시장이 바뀌지는 않죠. 걱정 제가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스쿨 회원분들은 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편안히 이 가을 주말 금방 가요. 몇 차례 있지도 않고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